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하러 바꾼다 11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115회 방송 손수 사회 봤어요? 네. 잘 봤어요? 뭐 열심히 했는데 예. 공백이 커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제발. 힘들어요. 앞으로 계속 하세요. 우리 손수 변호사가 네. 많이 컸어요. 왜냐면 마음에 없는 얘기도 마음에 있는 얘기처럼 그러니까. 공백이 크다는 생각을 본인이 안 하더라고. 공백 컸어요, 진짜. 정말. 이 작가 들어오니까 바로 공백이 너무 컸어요. 이렇게 얘기하네. 진짜 115회 마지막 들으십시오. 네. 정치하면 저희 잘하겠어요. 속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하시는데도 꽤 잘했어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자, 오늘 방송은 우리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죠. 최근에 그 정치알바 진행자 두 분이 아주 관심 있게 의견을 내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 KBO의 적폐 문제. 짧게 다루긴 했는데 약속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길게 한번 언제 시간에 사겠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시간 일명하여 야구 알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야구 칼럼니스트, 야구 해설가, 야구 기자, 오랜 시간 활동해온 엠스플 뉴스의 박동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환인꽝님.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라시아이 마세! 여기가 이런 분위기군요.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 어디 팟캐스트는 좀 들으세요? 팟캐스트를 많이 듣지 못하는데요. 네. EJ는 네, 자주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저 인연이 있어요. 네. 예전에 그 한번 나와달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좀 이게 뭐 문제가 일이 있어서, 꼬였죠. 네, 꼬여서 제가 못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품위가 없는 방송이라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예. 네네. 한번 초대를 했는데 그때 네. 일본에 무슨 취재가 갑자기 네네네. 생겨서 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엄청 욕했어요. 안 나오면 욕해요? 안 나오면 욕해요. 나는 나오란 얘기도 안 하고 안 나간다는 얘기도 아닌데 왜 씹었던 거야? 근데 EJ 때. 나중에 잘 포장이 좋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정 의원님도 씹었었어요? 많이 씹었지. 그럼 자기 맘대로야. 정답.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네네. 광주 갔다 오느라고 이제 네. 방송 일부에 참여를 못했는데 115에 참여를 못했는데 오다가 그 택시 안에서 그 뉴스를 들었거든요. 네네. MBC 스포츠 뉴스. 네네. 아니 야구 소식 궁금해하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야구 네네. 소식이. 아니 네. 스포츠 뉴스에 왜 야구 소식이 안 나올까 네. 했더니 파업 중이구나. 그래서 괜히 뭐 해외 스포츠 얘기만 계속하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기사를 해서 야구 늘 중계하니까 네네.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신데요. 네.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 이 엠스플 뉴스가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매체인데요. 네, 저희가 뭐 공유할 수 있는 처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공유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죠. 또 저희가 스포츠 이 온라인 매체이기 때문에 거기 또 영상을 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유 같은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목소리가 네. 아나운서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네. 칭찬해 생긴 건 영화배우 같고. 고맙습니다. 저도 평소 이 전총래 의원님 팬이었습니다. 네. 저는 정청래고 전청래가 아니에요. 야구 선수 출신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언제부터 야구에 관련한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저는 제가 좀 30 넘어서 야구 기자를 했는데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스포츠 주간지에서 일을 하다가 저 모 포탈 사이트에서 야구 전문가로 오래 일을 했었고요. 지난해부터 엠스플 뉴스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티도 많아요. 그럼요. 네. 네. 늘. 그러면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같이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야구 시범이 30년이 넘었는데 근데 왜 정의원님 이러세요? 잘 모르는 건 질문하지 마세요. 아니, 야구 잘 모르잖아. 축구 전문가세요. 아니, 야구 저는 아니라. 그게 언제인데 프로야구. 야구 있잖아요. 저도 한때 미쳐가지고 박철순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야구 출범할 근데 그 출범이 때부터 언제인데요, 쭉 다 알아요. 82년. 네, 그러면 80년대에 끝난 것 같은데요. 뭐가? 정청래 의원의 야구는 80년이 끝났다고. 아니요. 그로부터 82년 지금 몇 투수계는 년인데? 다 알고 있어요. 장명부 투수라고 기억나? 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5인인지 않습니까? 지금 15년 하셨다는 저 산미 팬이었어요. 산미 슈퍼스타즈. 네. MBC 청룡. 그만해. 80년대 뭐죠 끝났어 있어? 거기서. 이해창 선수라고. 80년대 뭐죠 있어? 제일 교포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백인천 감독 알아? 그래요. 근데 그 안티도 많아가지고 네. 별명도 뭐 박펠레, 네네. 박촉새. 네네. 네. 그런 거 들으면 어때요? 글쎄요, 그것도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생각해준 관심이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왜 그 악플이 많아요? 이 야구 같은 경우는 다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편이 갈라지니까. 정치는 야당과 여당이지만 10개 구단 팬들은 다 여당이자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단에 조금 그 구단에 비판적인 논조가 있다면 또 언짢아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짢아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거의 댓글로 죽이죠. 네. 일단 본격적으로 KBO 얘기하기 전에 단독 돌발 질문. 네네. 엠스풀 뉴스 지금 소속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엠스풀 뉴스가 다른 매체하고 같이 있으면 왕따를 당한다. 네네. 뭐 카드도 주지 않는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낭설입니다. 낭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한 2년이 좀 안 됐거든요. 1년 4개월이 됐기 때문에 이 KBO 기자협회에서 패스를 받으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지금은 패스를 잘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 왕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길을 가는 거고요.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이 네. 뭐 최규순 심판 사건 다 알았지만 그냥 안 썼는데 네. 또 이걸 엠스풀에 박동희 기자가 쓰고 이래가지고 더 네네. 꼴보기 네.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저를 꼴보기 싫어할수록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훨씬 더 네.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스포츠 이 야구 기자들이 네. 대부분이 KBO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 이야기는 사실 아픈 손가락이었죠. 근데 이것을 자기들의 어떤 네트워킹으로 덮었죠. 쉬쉬하던 일이군요. 덮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게 2005년부터 삼성에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심판이 그 돈을 받는 거를 구단 사람들하고 돈을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침 그게 까졌는데도 쉬쉬하면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다 같이 아무도 기사를 안 써줘. 근데 이따가 그 거의 얘기 좀 뭐 해주세요. 언제부터 본물이 터졌는지. 주진우를 싫어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뭐 박동희 기자가 또 딱 그런 맞습니다. 꼴이네. 맞습니다. 그러면 야구 이외에 네네. 다른 취재는 안 하세요? 스포츠? 예전에 많이 했어요. 예전에 예전에 많이, 네. 피겨 스케이팅도 하고요. 또 김연아 선수 취재도 하고 또 씨름을 제가 좋아해서 씨름. 네, 씨름도 하고 뭐 다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야구 전문으로. 네, 지금 야구 전문을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야구 비시즌에는 어떤 취재를 하시나요? 사실 야구가 저 시즌 기간에도 재미있습니다만 비시즌 스토브리그도 기간 재밌지. 재밌죠. 스토브리가 뭐 계약 관계도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또 스프링 캠프 취재도 해외로 그렇지. 자주 가요. 네. 네. 황재균은 어떻게 롯데로 돌아온답니까? 롯데로 와본다. 롯데만. 이 작가님은 롯데 팬입니다. 공개적으로. 아니 이걸 궁금해서 팬심을 하는 건데. 아니, 다 궁금해.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 황재균. 네. 황재균. 네. 롯데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구단에 어느 구단이나 갈 수는 있는 거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돈을 많이 주는 구단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에서 우선 협상권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럼요. 어디든지 네네. 갈 수 있다. 네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어때요? 김현수 선수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어떻게? 아직 김현 선수는 뭐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일부 사람들이 미국에서 또 큰 무대에서 도전했다가 이제 좀 성공하지 못한 선수 가리켜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를 다 한국에서 이루고 간 선수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의 반대말은 가능이 아니라 도전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찬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멋지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KBO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정치알바 대표 광고죠. 영한네이처 마카산삼과 마카사삼 녹용. 정 의원님 큐! 또 큐. 이보시오. 여보세요. 여기는
마카 페루가 아닙니다. 예. 남미 페루의 산삼, 산삼이라는 마카, 또 우리나라 산삼이 들어간 마카 산삼, 거기다 녹용까지 들어간 마카 산삼 녹용. 용량은 증가됐지만 가격은 예전 그대로. 소중한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프리미엄 마카 산삼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꼭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유사품이 있기 때문에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검색하시거나 전화 031-323 2559 323-2559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안 들었죠? 예. 음원이 없는 광고입니다. 음원 안 만들어 그냥 읽어달라 그래서. 예. 자, 후르츠팜 골든 파인애플 초 신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물 다 받았는데 이건 식초. 네. 식초 광고 같아요. 반응 좋았습니다. 엄청. 누구한테 좋아요? 저희 가족한테. 아, 진짜? 네. 가져가서? 네. 나는 왜 안 줬지? 아니요. 다 드렸어요. 안 열었구나. 안 열었다고 했어요. 네. 아, 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이게 진짜요? 유행이래요. 뭐가요? 요즘에 인기래요. 히트. 근데 박 기자님 파인애플. 잠깐 네. 이 대목에서 좀 생소하실 텐데 네. 이 팟캐스트는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네. 광고 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행자들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그리고 팟캐스트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우리 네. 지지자들이 많은데 네네. 광고 효과가 말할 수도 없어요. 딱 네네네. 그냥 알고 그냥 써주는 것들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고 또 한번 네. 해주시고. 저번에 네. 수다면에서 네. 광고를 안 읽어주고 그냥 틀어만 드렸거든요. 난리 나서 컴플레인 들어와요. 그렇죠.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다. 아 맞아요. 광고주분들 섬겨야죠. 그래요. 그래 후르츠팜 골든 파인애플 초. 과일 농축이 아니고 진짜 과일을 통째로 넣어서 과일의 맛과 영양, 먹어봐야지. 식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모두 제로. 0%, 0%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샐러드 드레싱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물이나 탄산수에 희석해 입맛에 맞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초니까 요거 써가지고 파인애플, 오 좋았네요. 식사를 밖에서 해결해야 하는 바쁜 정치알바 청취자분들에게 후식 음료도 좋은 골든 파인애플 초 1리터 22,000원에 모십니다. 정치알바 청취자들에게 30% 할인 15,400원에 초 할인 가격으로 소개한다고 하네요. 일주일간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 정치알바 청취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0% 할인됩니다. 주문 기간은 방송이 업로드되는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문을 받고 13일부터 일괄 택배 방송을 한다고 하네요. 네이버 쇼핑에 후르츠팜 식초를 검색하시면 상세 페이지와 관련 응용 레시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주문 및 전화 010-9402-8002 010-9402-800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르츠팜 골든 파인애플 초 식초 광고였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자, 박 기자님, 이번 아니면 또 다시 모실 데가 없으니까. 네네. 쭉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하는데. 네네. 일단 최규준 심판이, 지금 1심 재판 받았나요? 아니, 아직 재판 받지 그럼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영장 기각돼가지고요. 기각됐어요? 지금 아. 불구속으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승부조작 알겠어. 네. 뭐 지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구단 관계자도 뭐 비난은 가능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검찰은.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돈을 각 구단으로부터 받았는데. 네네. 그 받은 게 대가성, 즉, 승부를 조작했다. 네네. 이거는 제가 봐도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일단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리면은 지금 검찰에서는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기.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뭐 싸움 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닌데 교통사고 난 게 아닌데 속여서 갚을 것처럼 돈을 빌렸다. 그걸 다 이제 도박 등에 탕진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이 개인에 대한 사기 범죄를 범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승부 조작을 뭐 밝히는 거 증거는 없으니까 어려워서 불구속했는 걸 보고 최규준 심판은 지금 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최우선 심판 역시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뭐 승부 조작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기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야구가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팀의 그 최우선 심판이 구심을 봤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기록으로 나타나도 이게 세부 사항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요. 검찰이 이제 KBO로부터 많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최규순 심판이 구심을 봤던 경기 자료를 다 입수를 했는데 제가 좀 다소 놀랐던 것은 그렇다면 야구를 잘하는 전문가들이 어떤 경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하지 않고 이 검찰 수사관들이 직접 그 기록지나 경기 내용만 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승부 조작 여부를 가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경기 생각합니다. 기록지만 알 수가 없죠. 그건. 네네. 그렇죠. 이상하네. 네. 이게 그런 거 조사할 수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볼인데 네.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든가. 네네. 근데 애매할 때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볼을 주든 스트라이크 주든 관계없을 때 유독 볼을 많이 줬다거나 네네. 유독 스트라이크를 많이 줬다거나 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걸 많이 하죠. 올립니다. 그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많이. 야,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이제 승부 조작 사건을 한번 탐사 보도를 해서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작심해서 볼을 던지는지, 네, 몰랐는데 이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선수들이 늘 과장된 액션을 취하거든요. 근데 지금 SNS나 인터넷상으로 보게 되면 최규선 심판이 했던 이상한 스트라이크 좀 판정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뭐 아웃이나 세이프 판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털어놓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네. 그럼 손수호 변호사, 네. 구단에서 돈을 네. 주면서 노골적으로 야 우리 좀 잘 봐줘 안 하고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그냥 네. 이렇게 돈 빌려달라니까 주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이거 네. 저 이번에 이재용 재판처럼 묵시적 청탁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했겠죠. 여러 아무래도. 구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 사람이 이제 노름을 했기 때문에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습관적으로 돈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러면 방법으로 쓴 거죠. 지금 몇 개 구단이 정황상 드러난 겁니까? 네. 지금 4개 구단. 4개 구단. 네네네. 근데 사실은 처음에 4개 구단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 뭐 둘,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랬었고. 네네. 근데 지금 4개 구단인데, 그럼 네. 나머지 6개 구단은 이제 완전히 아닌 거예요? 밝혀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처음에 이 두산 베어스가 자진 신고를 했었죠. 저희가 지난해 8월에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 두산이 자진 신고를 하고 나머지 9개 구단, KT 위즈는 사실 최규순 심판이 심판에서 물러난 다음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뭐 관계가 없고요. 나머지 이제 구단들은 1년 내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왔는데, 뭐 기아 타이거스 이후에 검찰이 갑자기 조용했던 검찰이 이제 넥센 히어로즈, 또 삼성 라이온즈, 이 구단들도 최규순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는데, 나머지 구단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검찰이 키를 주고 있거든요. 네, 검찰이 저희가 그때 기아 타이거즈를 한번 검찰이 수사 중에서 밝혔던 이유는 이게 또 한번 축소나 은폐할 정황들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검찰에 뭔가를 작용을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터뜨렸던 건데, 지금 역시도 이 최규순 사건의 진행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돌발 변수가 나올 아직 수도 모른다. 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영란법에 심판이 들어갑니까, 대상에? 심판 안 안 들어가지 들어가죠. 않나요? 그게 그 KBO 내규에 보면은 심판과의 돈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아예. 예. 근데 돈거래 말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생일이야, 심판 생일. 네. 그래, 뭐 술, 누가 돈을 줘? 술 좀 먹으세요 하면서 이거 줄 수도 있잖아. 네. 봉투 이렇게. 옛날에 안 있지 않았나요, 그런 거? 아니 온라인으로 네. 통장으로 줬다니까 차명으로. 아니. 예전에는 그렇죠. 네. 그런 악습들이 지금은 네.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예전엔 진짜 뭐 심판 생일이면 이렇게 봉수도 주고 구단에서 술 먹으라 그러고 아니면 선물도 사주고 이런 거 예전에 있었죠. 그럼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어차피 기사가 나올 거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심판들이 3연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네. 보통 3연전씩 치르게 되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의 돈 봉투를 받았어요. 어디로부터요? 네. 구단으로부터 받았죠. 네. 모든 구단으로부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촌지로. 촌지 뭐 본인들은 경비로 썼다고 합니다만 뭐 홈팀. 그렇죠. 홈팀이죠. 옛날에? 네. 그래 과연 옛날일까요? 네. 과연 옛날만에 이렇게 3연전을 네. 하면 뭐 어디 홈구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그렇죠. 잠도 자고 뭐 네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경비로 쓰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봉투를 건넸다 이거죠. 그렇죠. 봉투를 건네고 예를 들어서 좀 힘 있는 구단이나 잘 사는 구단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심판들이 경기 중에 배가 고프면은 최고급 초밥 세트를 선물을 주고. 근데 좀 예를 들어서 좀 가난한 구단이거나 정직한 구단들은 과자 세트를 놓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선수들이 느끼는 판정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과연 구단에게 돈을 받는 게 심판만이겠냐는 거죠. 저도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 복싱 경기에서요. 우리가 원정 경기 가면 항상 심판의 불리한 판정, 네. 그리고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1대2로 이길 걸 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홈구장 유리한가요, 야구도? 아무래도 유리하죠. 네. 예, 지금 정 의원님께서 너무 야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몰라서 그런 거지. 홈 구단 승률이 높죠. 네, 높은데 이 승률이 높은 이유가 뭐 홈 관중의 열띤 응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승률이 높은 게 정말 돈 봉투 때문이라면 프로야구는
프로짜리 떼야 되죠. 그렇죠. 네. 네네. 아,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리 내가 공장에 하려고 해도 네. 어느 구단에서는 초밥 주고 네네. 어느 구단에서는 과자 주고 어디가 100만 원 주고 어디가 10만 원 주고 하면 이 작가님은 참 초밥 주다가 과자 주면 정말 화내는 사람이야. 난 데려갈 거야. 참고로 저는 초밥을 뭐야, 별로 안 이거? 좋아합니다. 네. 초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과자 저는 좋아하십니까? 김치찌개, 콩나물국밥 아, 이런 거 됐어요. 좋아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요즘은 그러면 이런 건 좀 없어졌어요 많이? 돈 네. 봉투를 준다거나 네.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과연 그럴까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뭐 확실한 거는 2014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구단들이 일단 코멘트를 해주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네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야구 심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판 자격증을 따나요? 이것이 정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보통 심판분들이 다 현역 선수 출신들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선수 출신들이고 예전에는 그냥 특채였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심판 학교가 있어서 성적 우수자들을 데려오긴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 심판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다 야구 손해배거든요. 네. 야구 손해배다 보니까 우리 야구 보시면은 선수들이 늘 타석에 들어설 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야 돼요. 투수들은 마운드로 가서 모자를 벗고 해야 되고 1루로 나가게 되면 또 모자를 벗어야 돼요. 물론 이게 서로에 대한 예의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선후배 문화거든요. 만약에 인사를 누가 안 해주면 보복당할 수 있는 거죠. 아, 불이익이 오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선후배 문화, 야구인 문화가 지금 잘못된 심판 문화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은 공채로 그렇게 심판학교에서 뽑는다는데. 네네. 처우는 어때요? 연봉 이런 거? 예전에는 많이 박봉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심판 조장대 같은 경우는 연봉이 1억이 넘고요. 어이구. 네. 지금 대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구심하고 네네. 노심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무래도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내가 구심을 봤으면 다음 경기 1로심을 본다거나 하는데 여기서 또 적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고창급 이제 힘 있는 심판들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때 자기들끼리만 심판조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또 수당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밑에 심판들은 뭘 하냐? 잠실구장에서 제가 한번 저희가 기사로 조폭이란 말을 썼어요. 왜 썼냐면 거기 심판들이 도요를 해서 이제 선배 심판들의 구두를 닦아주거나 네, 아니면 도요를 해서 인사를 하거나 쭉 늘어서 있는 장면이 정말 보기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사실 젊고 또 싱싱한 눈을 가진 사람들 또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들이 그런 큰 무대에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철저히 그런 젊은 심판을 배격하는 게 지금의 심판 문화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네네. 일단 자세한 KBO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주준희 기자가 지금 전화 연결 준비하고 있으니까 연결하고 난 뒤에 네네. 계속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3주 연속 정치 알바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주준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야구 얘기한다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사실 야구 전문가지는 아닌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예. 기자 생활 처음 할 때 야구 기자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안녕하세요. 저는 손혜원인데 혹시 야구 기자 엠스플의 박동희 기자 아세요? 잘 알죠. 박동희 기자는 이게 야구 이론과 그리고 이론에 가장 정통한 기자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동희 기자는 제가 보기에 야구계의 주진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희 기자가 훌륭하시죠. 둘이 동갑이래요. 이제 두 분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기자가 기자 팬인 걸 제가 처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 기자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제 야구를 많이 쫓아다녔고요. 네. 이종범 형하고 친해가지고 이종범 형하고 목욕탕 친구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김성근 감독하고도 목욕탕 친구입니다. 알겠고요. 목욕탕 얘기만 해. 목욕탕 얘기 궁금하지 않고요. 네, 목욕탕 얘기 궁금해 하시면 돼요, 다른 분.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려고? 오늘은 지금 제가 박동희 기자하고 손혜원 의원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KBO가 KBO하고 최심판 얘기를 하신 걸로 대충 짐작이 갑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근데 KBO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넥센에 방만한 경영, 특별히 이장석 구단주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예, 말씀하세요. 박동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장석이라는 넥센 구단주가 넥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지금 그 횡령, 사기 이런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판에서는 거의 다 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고 있고 그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은 면하고 그 굉장히 비싼 로펌, 김앤장 바른 이런 데를 써가지고 구속을 그 안 당하고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KBO가 냉정하게 그리고 적절한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흐트러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그 넥센에서 이장석 대표가 와서 처음에는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넥센의 그 적자 폭이 커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 식당 임대 수익권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광고를 따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돈을 가져다가 룸사롱에 막 투자하고 그래요. 룸사롱 왜 투자하는 그런 거예요? 부분이 다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고 넥센의 비리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KBO에서 전혀 아무런 그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장석 대표는 최대 지위를 분명 잃을 게 분명한데 지금 적자 폭이 그 검찰 수사 이후에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억대였는데 30억, 50억 하다가 지금 수백억대로 갑자기 적자 폭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장석 대표가 다른 일을 그리고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 그러니까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KBO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주 기자님, 우리가 지금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박도희 기자님한테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렇죠. 네네, 한 번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야구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 넥센의 문제는. 주 기자님께서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넥센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 대해서도 KBO가 전혀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늘 축소연패를 일관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렇게 현안 파악을 하셨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네네. 자, 그런데 저기 기업체들이 프로야구 구단을 이렇게 그 운영하는데 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 어린이들의 꿈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프로야구 구단 그 운영이 굉장히 큰 이권이고 돈이 많이 남습니다. 선수를 한 명 사오는데 그 선수가 그 구단의 그 에이스 그러니까 4번 타자를 하고 에이스 투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2, 3선발 아니면 뭐 중견수나 유격수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4년에 한 100억 정도 해요, 몸값이. 그런데 그런 거를 따져보면 구단의 큰 그 규모를 알 수 있고 경영 규모를 알 수 있고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부를 거의 다 군식회계를 하고 장부 조작을 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본다고 그 대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야구가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라는 것은 넥센 구단을 좀 찬찬히 뜯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동희 기자님? 저는 잘 모르고요. 무슨 말인지 특별히 넥센의 비리에 대해서만 굉장히 예민하게 주 기자님 그러시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각각 구단이 구단주의 입김이 너무 세서 방만 경영도 이루어지는데 KBO가 완전히 손 놓고 있다 이건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단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자기네 회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KBO는 감독기관이고 그리고 프로야구가 다 잘 되기 위해서 그 운영하고 그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언제부턴가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정치와 줄을 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기자님 지금 보면은 KBO의 가장 이제 핵심 권력자가 사무총장이거든요. 지금 양혜영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제 이 KBO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은 김기춘 총재 시절에 만났고 그리고 김기춘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가면서 보좌관을 했고 그 뒤에 김기춘, 양혜영 이렇게 삼각 편대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네. 김종도 그 야구 그 홍보팀 출신이거든요. 네. 이래서 여기서 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재벌들과 이 김기춘과 그리고 이 KBO의 그런 관계들이 이것을 파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 복잡한 거미줄 같은 그런 네트워킹들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기자님. 네. 저 넥센- 김종 씨가 차관 시절에 네네. 차관 시절에 K 스포츠 재단 말고 그 프로 스포츠 협의회든가요 그런 걸 만들어서 저기 KBO에 직접 관할을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했죠.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미쳤죠, 못했죠. 사실은. 네네. 아, 그러니까 넥슨에 대한 얘기는 알겠고 지금 네. 손혜원 의원님이 이야기한 김기춘, 김종, 양혜영 이 커넥션 네.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 기자님 생각하실 때는? 김기춘은 양혜영의 양혜영은 김기춘의 보좌관이었어요. 비서였어요. 예. 그래서 분신이야, 분신. 아직도 그 김기춘과 김종, 그러니까 김기춘의 영향력이 KBO에 남아있다는 것은 이건 좀 야구인으로서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일이죠. 그 야구를 사랑하는 주 기자님? 네. 또 할 말 있습니까? 아니, 네, 없다고 해. 네, 없습니다. 안 돼. 마지막 한마디 더 해.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김기춘, 아직도 김기춘의 영향력이 야구에 남아있다는 것은 야구인들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양형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게 남아있다는 그렇죠. 것은.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통화 대단히 감사하고요. 열심히 주 해서 기자님. 잘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네. 모르는 거 빼고 다 아는 사람 같아. 아니요, 저는 야구는 원래 좋아해요. 네, 고마워요. 네네. 따로 한번 네. 봬요, 우리 박 기자님하고. 네네. 자, 전화 연결했고요. 네. 그러면 주진우 기자랑 했던 거 잠깐 한번 여쭤봅시다. 네네. 제가 듣기로는 네. 양혜영 사무총장이 네. 지금 손혜원 의원이 말한 이런 것들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도 김기춘, 양형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양형 씨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유가, 김기춘 총장 왔을 때 이제 저희가 취재했을 때 그 당시 같이 양형 씨랑 KBO에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동양이기 때문에 김기춘 전 총재가 많이 챙겨줬고 이제 국회의원 이분이 뭐라고 했었냐면 김기춘 씨가 총재가 됐을 때 내가 KBO를 위해서 한 몸 투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총선에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을 때 이제 양형 씨가 같이 따라 나갔는데 원래 양형 씨가 KBO를 나가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사직계를 내고 갔으니까. 근데 갔는데 2년 있다 KBO로 돌아올 때 이 내부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직계를 내고 간 사람, 네. 권력의 해바라기를 쫓아 간 사람이 다시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 이제 김기춘 씨가 전화가 와서 압박을 해서 다시 이분이 KBO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승승장구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동안 견제를 받았습니다만 그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KBO 사무총장까지 올라오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죠. 없었다. 네네. 사무총장 자리는 어떻게 막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돈을 주무르는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KBO의 실질적인 수장은 사무총장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총재는 국왕처럼 상징적인 존재고, 수장이죠. 네, 실무 처리를 다 수장격인 총재가 합니다. 네. KBO에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주무를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 중개권 요마에도 수백억 상당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개권료도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프로야구 전체 10개부터 하면 마케팅 이런 비용 역시도 많이 받아내시고 하다못해 야구 게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수이 쓰이는 구단 로고나 이런 각종 비용도 KBO가 가져가기 때문에 다 쓰는데 제가 최근으로 깜짝 놀란 건 양형 씨의 연봉이었었는데요. 양형 씨의 그 연봉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억. 1억 5천. 10억까지는 아닌데. 네. 1억 5천? 그 이상입니다. 네, 그 이상이에요. 엄청나네요. 네. 이게 프로야구 협회 사무총장 연봉이 거의 2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실 테지만 이분이 쓰는 판공비는 얼마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정원님 대통령 돼서 나 사무총장 시켜줘요, KBO. 안 돼. 따로 있어. 사무총장. 저희가 17대 초선 때 네. 축구협회 한 분 뒤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뒤졌는데 실제로 KBO의 사무총장이 모든 일을 다 좌지우지한다면 판공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정몽준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축구협회니까 해외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시잖아요. 축구 얘기도 하고. 근데 프로야구는 하는 나라가요. 한국, 일본, 미국 이게 메이저고 있어봐서 뭐 타이완이나 중남미잖아요. 갈 데가 사실 일본이나 미국밖에 없고 이 야구 외교랑은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과연 판공비를 썼다면 내부에서 국내에서 썼겠죠. 네, 누구한테 썼겠냐는 거죠. 그럼 사무총장은 내부 승진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내부 승진이 됐습니다. 그전 사무총장 내부 승진. 누가 총재가 임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실무자예요. 거의 뭐 총재가 임명하는 거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김종 문체부 차관이 그 김기춘의 지인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김종을 김기춘이 데려왔고 그리고 김종이 그 문체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나 이 KBO나 이런 모든 거에서 양혜영이 그 실무를 맡고 있고 그 위에서 나라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고 그리고 김기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이에 누굽니까? 김종을 수행비서같이 쓴 사람이 누구냐고요. 최순실이거든요. 김종이 문체부에 들어가서 차관 역할을 하면서 그 허수아비 같은 장관을 김종덕 장관을 해놓고 옆에서 그랬잖아요. 실제 내가 장관할 수 있지만 나는 장관 안 한다고. 김종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착하고 바보 같은 장관을 앉혀놓고 뒤에서 자기들이 문체부를 주무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KBO가 저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연봉은 나온 게 아직 없으니까 또 양영 총장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 어디서 억울하다 그러는데?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랍디다.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러세요? 아니야, 그런다고 합디다. 이상한 여자, 미친 뭐 X 같은 여자 국회의원이 그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자기는 일단은 이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는 일단은 자기를 신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미친 국회의원 미친 X가 무슨 짓을 해도 자기는 껐떡없다고 이렇게 하고 다닌대요. 이거 자르지 그래요? 마세요. 누가요? 양혜영이. 이거 그래요? 그렇게 소문이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사실 여차하면은 대통령 같이 끌어들이는데 대통령 야구도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구인들이 또 많이 관련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 친구가 6년을 사무총장을 했는데 지금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심판 건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일단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네네. 다들 알고 있었는데 네. 기자들이 쓰지 않았고 네. KBO는 일부러 쉬쉬하면서 그냥 경고만 했단 말이죠. 네네.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늘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언론이니까 많이 반성하는 이유가 이런 각종 적폐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비리들이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3일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게 야구의 격언이에요. 3일만 지나가면 정치계약 똑같아. 네, 이게 다 잊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KBO 내부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던 거는 뭐하러 이걸 건드냐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안 건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3일밖에 가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지나가라고 판단을 그분들이 해서 축소하고 은폐를 일삼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년에 네. 프로야구를 통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지금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모 구단 같은 경우는 쓰는 돈은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한 버는 돈은 한 250억에서 200억이라고도 하거든요. 아까 주진우 기자가 얘기하신 대로 구단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또 KBO가 그 노력하는 판을 더 크게 만들게 되면 더 프로야구는 커질 수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게 그거죠. 미국이나 일본 보면 그 커미셔너 총재가 하는 일이 정치권도 만나고 여기저기 만나면서 구단들이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 로비를 하거든요. 합법적인 로비, 정당한 로비를 하는데 지금 저희 총재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보면 KBO 총재 보면 아까 김기춘 씨도 했다 그러는데 뭐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네. 재벌들이 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건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구단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구단들이 좀 중지를 모아서 구단 이 사장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보통 예전엔 정치권에서 내려왔죠. 내려오고 그리고 워낙 이게 좋은 자리잖아요. 예. 인기 있는 스포츠에다가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예.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구본능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인들의 중지를 모아서 워낙 야구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모시자해서 모셨거든요. 1기 때는 참 잘하셨는데 2기 때는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야구가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뭐 이번 심판 사건은 그렇지만 지난번에는 또 선수들 승부 조작 사건 연이어서 그것도 뭐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몇 해긴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악습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돈 아니겠어요? 돈?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세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승부 조작 사건이 2번 터졌고요. 지금 포항지청에서도 3차 승부 조작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 승부 조작들이 다 양희영 사무총장 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책임지지 않았던 거죠. 네,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또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한 대로 선수들의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수들이 야구는 고졸 신인들이 많잖아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화려한 조명을 받고 컨트롤을 만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일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일탈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작아요. 작아도 워낙 주목받는 선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스템을 정비하면 좋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일단 덮고 본다. 갑자기 그렇죠. 생각났는데요. 군대네 군대. 야구에서 승부조작이라 하면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을 한다는 것은. 그럼요. 네. 그러면 국정조사 특위처럼 KBO 프로야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좀 해야 되겠네. 거기에 그런 맞는. 그리고 또 청문회도 좀 한번 해보고. 좀 그런 게 필요하겠는데요? 국정감사 때는 불러서 여러 가지 묻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 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분야니까 한 분야를 주목해서 하지는 못해요. 그 승부조작 사건 때는 그 조폭들이 많이 연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재할 때 조폭들 만나고 하셨나요? 조폭들이랑 통화도 많이 하고 지난해 저희가 승부조작 밝힐 때 그 조폭과 통화했던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 포항지청에서 이 승부조작 조사하고 있는 것도 이 모 구단 2명의 선수가 이제 대구 지역 조폭이랑 형 동생 하던 사이라 지나면서 이제 연루가 됐던 거로 보이는데 이게 정말 문제는요. 일본 같은 경우 야구장 가면 조폭은 절대 출입 금지라 적혀 있고요. 조폭이랑 선수랑 교류를 맺게 되면 그 선수는 아웃이에요. 야쿠자.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한국 프로야구는 선수가 조폭이랑 지난 게 훈장이죠. 자랑이죠. 그래요? 네. 이런 문화가 왜 생겼겠냐는 거죠. 이게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문화였던 거죠. 적폐 문화죠. 이거 선수들 간의 적폐 문화죠. 감독이 예를 들어서 유명 조폭이랑 친하게 지내면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고등학교 때 힘센 선수라면 운동부는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그럼 또 운동부에 친한 선수들이 또 힘이 센 친구들 수도 있고. 이거 역시도 KBO가 강령을 정해서 조폭들과 어울릴 때는 아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과도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KBO 수장부터가 정치 조폭과 어울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근절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취재하면서 조폭들한테 협박받은 적은 없어요? 쓰지 마! 이러면서? 네, 오히려 KBO로부터는 협박받은 적이 있죠. 오히려?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 감독과 관련된 이런 건 없습니까? 선수들 간의 불화. 예를 들면 이 선수가 분명히 기량이 되고 엔트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뺀다든가 실력이 안 되는데 엔트리에 넣어서 자꾸 기회를 준다거나 거기서 오는 그런 내부적인 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야구의 이 명언 중에 하나가요. 감독 이기는 선수는 없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쌓여도 내색할 수가 없죠. 네네. 만약에 내색을 하게 되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절대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이야기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여러분 그 미궁 장사랑 드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봐요. 쏙쏙 뽑히게 만드는 그 미궁 장사랑 이 장 안에서는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똥들이 그냥 엑소더스 한다고 봐요.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직접 홍보하려고 나왔습니다. 각질, 굳은 살, 거친 발 신경 쓰이시죠? 아내가 평소 각질도 많고
겨울만 되면 뒤꿈치가 터지고 피가 나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좋은 풋크림 좀 만들어달라는 아내의 부탁,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죠. 제품 나오고 자신 있어서 홈쇼핑에도 도전했지만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은 입소문이 나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풋크림 1등 하고 있습니다. 비단발 만들어드리는 비단발 크림. 정치 알바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일주일 사용 후 효과 없을 시 무릎 꿇고 무조건 반품 받겠습니다. 검색창에 비단발 크림.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네, 광고 연달아 3개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연휴 미쳐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럴 때 연휴 밑에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그래요? 네. 자, 첫 번째 광고는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미궁 대장사랑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미궁 대장사랑. 원재료인 차전 잡히는 질경이 씨앗인 차전자의 껍데기를 말하는 거라고 하네요. 식이섬유율 비율이 80%. 그래서 변의 양을 늘리는 효과는 물론 장벽에 붙은 불순물까지 완벽히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1일 1동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급이 다른 미궁 대장사랑.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광고는 비단 발크림과 술친굼이었습니다. 비단 발크림 오랜만에 광고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비단발 크림. 아, 네. 네, 비단발 크림이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식 명칭은 비단발 크림. 돼지산 가지국밥.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 크림은요. 네. 진짜 기가 막혀요. 이거는 이제 건조해지고 이제 겨울 되니까 가을 네. 되는데 여러분들 이 풋크림은 제가 이거 써봤는데 이 사람들 그랬죠. 일주일 써가지고 이거 효과 없으면 환불해준다. 네. 제가 써본 풋크림 중에 최고입니다. 그 정도예요? 정말 좋아요. 이게 자신있게 광고하고 있어요. 뭐냐면은요. 기존의 그 전동으로 된 그런 그 작질 제거기, 면도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피부에 보습이나 뭐 안전 이런 거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발 크림은 각질을 없애고 다시 생기지 않게 예방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고요. 그리고요. 이 크림이 기가 막힌 게 또 뭐냐면은 한 번 바르고요. 그리고 한 2주, 3주까지 그 효과가 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크림을 처음 봤는데 그 오일도 굉장히 풍성하고 단 하나 조심하실 것은 이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나서 이 무슨 양말 같은 거 좀 신는 게 좋고요. 굉장히 오일이 굉장히 많고 진짜 좋습니다. 풋크림은 제가 보기엔 아주 뭐 100% 이거는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네요. 예, 제가 이걸 써보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진짜 좋고요. 그리고 한 번 바르고 그 지속력이요. 한 2, 3주 이상이 가요. 팔이 갈라지거나 하질 않아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날씨가 벌써 선선해지고 있죠. 네. 이제 건조해지면 또 각질도 많이 생깁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검색창에서 비단발 크림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요. 하나 더 있죠? 네, 마지막 광고 술친굼인데요. 재구매율 30% 이상 굼뱅이 파워 술친굼 광고입니다. 예. 네. 지금 정청래 의원님께서 주머니에서 안주머니에서 꺼내셨습니다. 오늘 블랙조끼 가야 되기 때문에 술 한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먹고 지금 드십시오. 네, 먹고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장에서 드십시오. 예. 근데 효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굼뱅이 농가와 협업하는 제조사의 상품 판매 시작했습니다. 홍삼, 강황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몸에 좋은 굼뱅이를 생산하지만 판로가 없어서 고생하는 국내 농가들을 응원해 달라는 말씀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도 준비 중이니까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이버에서 술친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1599-9067, 1599-9067입니다. 예,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KBO에 대한 얘기 또 최규선 심판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환부가 있으면 확실하게 도로 내야 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최규순 사건 말고 또 무슨 KBO 비리가 있다고 어떤 비리입니까? KBO 입찰 비리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KBO에서 이제 중국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니까 문체부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라 장터를 통해서 중국 진출 관련 이제 그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KBO 기획팀장이 본인이 입찰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본인 가족 회사가 이걸 따내도록 했는데 이제 본인이 다른 업체 서류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서류를 다 보고 나서 본인 가족이 많은 회사 직원들한테 보여주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상대방 업체 약점을 다 알잖아요. 비리 많네. 네. 근데 더 깜짝 놀란 거는요. 가족 회사가 아니라 이 사람 본인 회사였어요. 네. 그리고 더 깜짝 놀랐던 것은 느슨하면. 네. KBO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알았어요? 네, 알았죠. 네,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하다가 저희가 이제 취재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내보낸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본인이 사표 쓰고 나간 거죠. 사표 쓰고 나가고 심지어는 회식까지 해준 거죠. KBO에서는 이 직원이 문제 있었던 건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자체 조사 중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 직원을 나가는 날에 회식을 해주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또 다른 거 케이스 하나. 네. 일단 그럼 이 사건에도 양형 총장이 좀 덮었다, 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저는 덮은 것으로 보이고요. 뭐 최규순 사건이야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확실히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왜냐 KBO가 자체 조사팀을 그 강모 기획팀장 운영하던 회사에 보냈거든요. 사실 확인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계속 중국 진출 그 파트를 맡겼고 기획팀장 계속 맡겼는데 심지어는 부산에 짓고 있는 야구 박물관 잘 아시죠? 기장군에 짓고 있는 거. 그리고 WBC가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그 예선 대회가. 그 대회도 맡겼어요. 가장 중요한 대회를 맡겼는데 본인이 이 직원이 문제 직원이 알았다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네. 이제 묻으려고 했던 거죠. 네. KBO 자체 내에서 이런 걸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기구가 뭐냐는 안 하는 거지 지금 다. 아니, 이렇게 큰 규모의 단체면 있었어요. 이거는 감사도 안 받고 그리고 이게 피감 기관도 아니에요. 문체부 그러니까, 산하. 예, 산하에 지금 다 이 체육 산하에 있지만 우리하고 또 직접적 연관이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슬쩍슬쩍 넘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KBO가 굉장히 심각한 게 여기 지금 사무총장이 이 김기춘이 총재로 왔을 때 정치인들하고 줄을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구단이 다 재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벌과 정치권과 결탁이 돼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쪽인 이쪽을 소개하고 이쪽에 소개하고 서로 간에 편의를 봐줄 수도 있고 특히 지난번에 국정농단에 박근혜 최순실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비리를 얘기해 주시죠. 하나 더 비리는 입찰 아까 입찰 비리였고 채용 비리. 네. 이번에 뭐 또 권성동 비서관이 강원랜드. 네. 저는 청년 학생들과 여성들이 가장 분노할 일이 바로 이 사건 같은데요. KBO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프로가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400대 1이에요. 공채요. 네, 공채가 400대 1인데 KBO는 2012년까지 전혀 공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들 정관계, 언론계 자제들을 특채로 입사시켰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공채를 했는데 이제 수없이 많은 이 청년 학생들이 몰렸죠. 이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 취업이 얼마나 매력적인 거냐면 모든 야구를 공짜로 볼 수 있고 그 모든 스타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꿈의 직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서를 냈는데요.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1차 면접이 KBO 이 팀장급들 상대로 면접을 보는데 한 여성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여기 흔히 말하는 스펙도 좋고 야구에 대한 열정도 있고 아주 우수한 자원이었는데 그래서 팀장들은 좋은 점수를 줬는데 이 여성이 2차 면접에 가지 못했어요. 왜냐? 그 다음날 면접 점수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팀장들이. 네. 왜 조작했는지 저희도 그 영문을 몰랐었는데 위에서 여성 뽑지 마라. 여성은 뭐 아무래도 술도 먹을 수 없고 뭐 일도 좀 아무래도 거칠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네. 애 낳고 나면 어떻고 뭐.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준 정도를 넘어서 한 번 줬던 점수를 낮게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조작을 했던 거죠. 조작을 했는데 더 심각한 거는요. 이제 저에게 증언해줬던 KBO 그 현장에 있던 분이 연필로 적었대요, 처음부터. 네. 왜 연필로 적었겠습니까? 연필로 적고 그 다음날 지우개를 지웠던 거죠. 더 고약한 거는 이분이 그때 한 번이 아니었대요. 네. 그 여성이? 아니요. 그 면접 조작 점수라는 게. 면접 조작 점수라는 게. 한 번
여러 번이었다는 거죠. 최소 그랬다는 네, 2번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공채 형식을 취하면서 뒤로 다 내정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교문위에서 이것을 그 제보를 받은 동영상까지 녹취를 해서 올렸어요. 정말 적폐는 적폐. 그때 이후로 그제서야 박 기자님의 그동안의 노력, 그동안 그렇게 있었지만은 한 번도 언론들이 받아 써주지 않던 거를 그때 이제 장관이 확실하게 이것을 챙기겠다고 대답을 하고 매일같이 제가 페이스북에다 이것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5분 흥선은 넘어간 그렇죠. 거죠. 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분위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거는 그 자제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특히는 자제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힘들어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KBO가 결속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화강암처럼 단단했던 이유가 다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패거리 문화고만 끼리끼리. 네, 다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아름아름 인사. 그렇죠.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모든 걸 차치하고서 지금 얼마나 취업난이 심합니까? KBO가 이런 행동을 벌였다는 것은요. 정말 크게 처벌받아야 될 행동이에요. 이건 공개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 자, 그럼 문제는 뭐 도종환 장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문체부는 그동안은 몰랐다는 건가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김종이 있었는데 뭐 알고 모르고 했겠습니까? 네.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차관이었으니까. 일단은 도 장관은 의지를 드러낸 건가요? 네. 개혁하겠다? 그렇죠. 아마 문체부 장관 사상 처음으로 그 프로스포츠 적폐 의지 청산을 밝히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지난해 8월에 저희가 이 최규순 사건을 보도했을 때 문체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 KBO가 자료를 보내줬거든요. 네.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숨겨졌을까? 정권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그걸 들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기자님 우리가 벌써 또 이 탐사 이 특종을 한 지가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러면 양혜영은 지금 이러다가 지나가겠지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요. 다음번 기사를 또 다시 아마 우리 정치알바 나가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개하실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잊으시면 안 되고 박 기자님 계속 이 탐사해 주셔야 되고요. 저도 지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KBO 개혁을 위해서 문체부도 뭐 나섰다고 하는데 또 뭐 장관의 의지는 있습니다만 또 문체부는 또 공무원들이잖아요. 또 공무원들의 또 특성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기자님 생각하는 개혁 방법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요. 만약에 지금 KBO 수뇌부가 임기를 채우고 올 연말에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어떤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어떤 무책임 행동을 해도 내 임기가 보장받는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거든요. 지난해 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까?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해서 모두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야구만이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는데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 사랑하는 프로야구를 아직도 관리하느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이 거의 지금 면접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벌써부터 면접을 주고 있어요. KBO 은폐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최 교수님 가해자, 구단은 피해자. 이런 등식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는 정치가 나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늘 그러잖아요. 와, 무슨 프로스포츠에 정치가 관여하냐라고 하는데 프로스포츠가 잘못해서 관여하는 게 정치예요. 정치가 망쳐놨으니까 정치가 살려야 돼요. 프로스포츠는. 비근한 예로 2005년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요. 약물. 모든 많은 선수가 스테로이드제를 맞으면서 홈런에 천국이 됐거든요. 그리고 투수들은 강속골 던지고 이때 이 스테로이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나섰던 데가 미국 의회예요.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해서 메이저리그 유명 스타들을 청문회에 나오게 했어요. 호세 칸세코도 유명하네요. 호세 칸세코. 우리 청문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나오게 했는데요. 정말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 전 미국민들과 자라는 학생들이 약물을 먹으면 왜 안 되는지, 약물 오남용이 어떤 실태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정치가 나선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정치가 압박을 하게 되자 이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총재죠. 커미셔너가 미첼이라는 전 상원을 모셔와서 보고서를 쓰게 해요. 무려 20개월에 걸쳐서 이제 계속 이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를 벌여서 보고서를 내요. 미첼 보고서. 그 보고서에는 어떻게 약물을 선수들이 구입하고 어떻게 이제 주사를 맞고 누가 했는지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거 이후로
지금 메이저리그 약물 이 오남용 실태 많이 줄었거든요. 저는 이 국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청문회 하면 아주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만 다루는데 만약 전 국민이 사랑하는 프로야구를 청문회로 다루게 된다면 생활정치, 생활청문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국회에서 이렇게 다뤄볼 수 있겠네요. 네네. 저희가 17대 때 네. 축구협회를 네. 의원 서너 명이 같이 팀 플레이를 했어요. 네네. 이 국회의원은 이 분야를 파고 이 분야를 파고 해서 모아서 국정감사 때 이제 터뜨리고 네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국정감사가 이제 추석 이후에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중심이 돼서 의원들 몇 명이 팀 플레이를 하고 김민기 의원하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터뜨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청문회로 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청문회는 어떻게 가요? 아니 그게 뭐냐면 몇 사람이 뭘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참고인 증인 있잖아요. 네네. 국감때 다 신청할 수 있거든요. 양해영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야가 합의하면은요 다 불러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오기 전에 이 선수들을 대변하는 어떤 조직에 있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힌트를 줬던 거는 문광이 계시잖아요. 그 상임에서 충분히 그러니까요. 예, 그 의원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냐면 국정감사 때 해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따로 나를 잡아서 현안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거 가지고는 뭐 예를 들면 새로 만들어지는 그 재정법 같은 경우도 다 공청회 같은 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얼마든지 공청회 형식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야가 합의하잖아요. KBO 총재 나와라, 양형 사무총장 나와라, 그리고 선수노조도 있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심판들도 뭐 네. 조직이 있을 거고. 우리 그거 해요. 다 나와라. 합시다. 네. 그리고 네. 박동희 기자도 나와야죠. 참고인으로 부르고 네. 해서 프로야구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KBO 무엇이 문제인가. A부터 B까지 뭐 Z까지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KBO 그러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또 방안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관계자들 다 불러가지고 국회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그 아까 뭐 메이저 얘기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이저도 약물 파동이 일어나면서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예전에 이탈리아 그 프로축구 리그 세리에 굉장히 유명한 이거였습니다. 거기도 승부조작 때문에 지금 많이 맞습니다. 망가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뭐 600만 명을 돌파했니 700만 명을 돌파했니 하지만 몇 년 동안 승부조작이 일어났죠. 또 이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나면 팬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야구판 또 좀 정화 또 관중들 안 떠나게 우리 기자님 많이 좀 활동해 주시고. 네네. 뭐또 한 말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뭐 제가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기사를 쓰면서 가장 좌절했던 것은 저희가 날밤을 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취재했던 내용들이 썼을 때 이것들이 많은 대중과 호흡하지 못할 때 안 받아줘서 포털이나 이런 데서 저는 제가 그 모 포털에 11년간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던 것이 나와서 느꼈던 것이 저는 지금 한국의 포털은 빅브라더라고 봐요. 네. 그렇죠.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보여주게 되고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도를 크게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포털이 마음만 먹으면요. 기사를 숨길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사람들이 안 보이면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취재하면서 잡았던 가장 큰 실망감은 누군가 문자 메시지 보냈을 때 그 기사가 사라지는 걸 저희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 지금 국정원 댓글 파동으로 지금 많이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면 이 빅브라더를 바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 빅브라더로 인해서 지금 많은 진실들이 숨겨진 현실이 안타깝고요. 지금은 저는 글쎄요. 천사의 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디 네이버 계셨었어요? 박동희 기자님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안행이 하면서 국정감사 때 뭘 터뜨렸냐면 내비게이션까지 사찰한다. 이걸 제가 터뜨렸어요. 그날 기사가 한 250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뭐 다 톱뉴스로 다 댓글 많은 기사 뭐 다 살려야 되잖아요. 없어 노출도가. 메인 화면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추적을 해서 봤더니 내비게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기사가 아니라 IT 분야로 가 있더라고요. 비슷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IT 분야로 가 있어요. 처박아 있어 구석으로.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치 알바 위력을 조금 있으면 느끼실 겁니다. 쫙 퍼질 겁니다. KBO 문제. 제가 박 기자님 굉장히 존경하고 또 박 기자님의 고군 분수를 또 손혜원 의원님께서 선뜻 흔쾌히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더욱더 감동했고요. 오늘은 박 기자님 정말 30초라도 더 말씀 듣기 위해서 저는 정말 꼭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말 많이 한 나보고 지금 질책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의원님은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안까지. 저를 그 박 기자님하고 연결해 소개한 게 손수호 변호사님이세요. 진짜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제가 2014년에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CCTV로 선수단을 감시한다. 네. 이런 기사를 썼을 때 전 정말 두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곳에서는 그런 기사를 쓰지 말라고 늘 종용을 해왔어요. 그때 제가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게 바로 손수호 변호사였었고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 이제 제가 기사를 쓸 때마다 늘 보여드리면서 감수를 받았었거든요. 저희 엠스플뉴스가 사전 검열은 아니고 법적으로 다 봐주셨는데 이번에 다 또 놀랬던 거는 이제 손혜원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했던 거는요. 정치가 얼마나 선의로 활용될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잘 확인하게 됐습니다. 손남매 고생하셨고요. 박동희 기자님, 저도 그러면 우리 박 기자님 기사를 찾아가지고 제가 트위터에 그래요? 7,000명 청래당원 고맙습니다. 트위터로 올리면 저에게 또 든든한 청래당원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좋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MBC 안 나가는 거야 이제? 네. 동조 파업? 뭐 파업은 제가 파업은 아니지만 파업하는 분들의 뜻에는 좀 제가 해야지.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참고로 박지훈도 다 간뒀답니다. KBS MC당.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뭐. 그래야 김장겸이가 손을 들겠지. 고생도 마찬가지고. 고맙습니다. 이 작가 있잖아요. 제가 배추 1,900포기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김장할 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김장겸이 생각나. 어떠니 김장겸 플러스 김재철 해가지고 김장철이야. 2달 후면 김장철이 이제 돌아옵니다. 네. 김장겸은 물러나시고요. 빨리 고대형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송은 이걸 마치고요. 혹시 또 뭐 특종하거나 썼는데 네이버에서 안 받아준다. 또 오세요. 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러 오시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이제 박 기자 글은 기사는 찾아가지고 제가 계속 노출을 시킬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노출을 하면서 제가 페이스북 한번 기본이 10만 원 보니까 하면서 이제 네이버를 계속 체크를 해요. 네이버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써. 네이버에는 안 보이네요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김성희한테 전화가 와. 오전에 올렸었어요라고. 박 기자님, 제가 이 시대 참 자랑인으로서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트위터 있잖아요. 매일 몇 명이 보고 있나. 그게 이제 옆에 나와요. 그리고 일일 평균이거든요. 근데 이제 4주 그러니까 4, 7, 28일간 몇 명이 봤나 나옵니다. 제가 몇 명이 볼 것 같습니까? 꽤 많은 분들이 28일간. 오늘 1,200만. 한 달간. 28일간 노출된 게 1,200만이. 엄청나네요. 하여튼 박 기자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 기자님 기사를 그쪽으로 계속 올려가지고 그 1,200만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아를 바꾼다.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걸 엠스풀에 박동희 기자가 쓰고 이래가지고 더 꼴보기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저를 꼴보기 싫어할수록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훨씬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스포츠 이 야구 기자들이 대부분이 KBO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 이야기는 사실 아픈 손가락이었죠. 근데 이것을 자기들의 그 어떤 네트워킹으로 덮었죠. 쉬쉬하던 일이군요. 덮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게 2005년부터 삼성에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 오랫동안 심판이 그 돈을 받는 거를 구단 사람들하고 돈을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침 그게 까졌는데도 쉬쉬하면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다 같이 아무도 기사를 안 써줘. 근데 이따가 그 얘기 좀 언제부터 본물이 터졌는지. 주진우를 싫어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박동희 기자가 그런 꼴이네. 맞습니다. 그러면 야구 이외에 다른 취재는 안 하세요? 스포츠? 예전에 많이 했어요. 예전에 피겨 스케이팅도 하고요. 또 김연아 선수 취재도 하고 또 씨름을 제가 좋아해서 씨름도 하고 뭐 다 해봤습니다. 지금은 야구 전문으로. 네, 지금은 야구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구 비시즌에는 어떤 취재를 하시나요? 사실 야구가 저 시즌 기간도 재미있습니다만 비시즌 기간 재밌죠. 스토브리가 뭐 계약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스프링 캠프 취재도
해외로 자주 가요. 황재균은 어떻게 롯데로 돌아온답니까? 아, 롯데로 갑니다. 롯데만. 이 작가님은 롯데 팬입니다. 공개적으로. 아니, 이걸 궁금해서 팬심을 하는 건데. 아니, 다 궁금해.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 황재균. 황재균. 그 롯데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구단에 어느 구단이나 갈 수는 있는 거지. 그렇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돈을 많이 주는 구단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에서 우선 협상권 이런 건 없는 거죠. 아, 그럼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네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어때요? 김현수 선수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어떻게? 아직 김현수 선수는 뭐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일부 사람들이 미국에서 또 큰 무대에서 도전했다가 이제 좀 성공하지 못한 선수 가리켜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를 다 한국에서 이루고 간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의 반대말은 가능이 아니라 도전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찬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멋지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KBO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정치알바 대표 광고죠. 영한네이처 마카산삼과 마카산삼 녹용. 정 의원님 큐! 또 큐! 이보시오. 마카. 여보세요. 여기는 마카 페루가 아닙니다. 네. 남미 페루의 산삼, 산삼이라는 마카, 또 우리나라 산삼이 들어간 마카산삼, 거기다 녹용까지 들어간 마카산삼 녹용. 용량은 증가됐지만 가격은 예전 그대로. 소중한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프리미엄 마카산삼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꼭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유사품이 있기 때문에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검색하시거나 전화 031-323 2559 323-2559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안 들었죠? 예. 음원이 없는 광고입니다. 음원 안 만들어 그냥 읽어달라 그래서. 예. 자, 후르츠팜 골든 파인애플 초 신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물 다 받았는데 이건 식초. 네. 식초 광고 같아요. 반응 좋았습니다. 엄청. 누구한테 좋아요? 저희 가족한테. 아, 진짜? 네. 가져가서? 네. 나는 왜 안 줬지? 아니요. 다 들었어요. 안 열었구나. 안 열었다고 했어요. 아, 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이게 진짜요? 유행이래요. 뭐가요? 인기래요. 히트. 근데 박 기자님 잠깐 네. 이 대목에서 좀 생소하실 텐데 네. 이 팟캐스트는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네. 광고 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행자들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그리고 팟캐스트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우리 네. 지지자들이 많은데 네네. 광고 효과가 말할 수도 없어요. 딱 네네네. 그냥 알고 그냥 써주는 것들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고 또 한번 네. 해주시고. 저번에 수다면에서 광고를 안 읽어주고 그냥 틀어만 드렸거든요. 난리나서 컴플레인 들어와요. 그렇죠.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다. 아, 맞아요. 광고주분들 섬겨야죠. 그래요. 그래, 후르츠팜 골든 파인애플 초. 과일 농축이 아니고 진짜 과일을 통째.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알아 바꾼다 11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115회 방송 손수 사회 봤어요? 네. 잘 봤어요? 뭐 열심히 했는데 예. 공백이 커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제발. 힘들어요. 앞으로 계속 하세요. 우리 손수 변호사가 네. 많이 컸어요. 왜냐면
마음에 없는 얘기도 마음에 있는 얘기처럼. 그러니까. 공백이 크다는 생각을 본인이 안 하더라고. 공백 컸어요, 진짜. 정말. 이 작가 들어오니까 바로 공백이 너무 컸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진짜 115회 마지막 들으십시오. 네. 정치하는 저희 속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하시는데도 꽤 잘했어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자, 오늘 방송은 우리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죠. 최근에 그 정치 알바 진행자 두 분이 아주 관심 있게 의견을 내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 KBO의 적폐 문제. 짧게 다루긴 했는데 약속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길게 한번 언제 시간에 사겠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시간, 일명하여 야구 알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야구 칼럼니스트, 야구 해설가, 야구 기자, 오랜 시간 활동해온 엠스플 뉴스의 박동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한인광님.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라시아이 마세! 여기가 이런 분위기군요. 이런 분위기예요. 네. 어떻게 팟캐스트는 좀 들으세요? 팟캐스트를 많이 듣지 못하는데요. 네. EJ는 네, 자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인연이 있어요. 네. 예전에 한번 나와달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좀 이게 문제가 있어서 꼬여서 못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품위가 없는 방송이라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EJ에? 네네. 한번 초대를 했는데 그때 일본에 무슨 취재가 갑자기 생겨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엄청 욕했어요. 안 나오면 욕해요? 안 나오면 욕해요. 나는 나오란 얘기도 안 하고 안 나간다는 얘기도 아닌데 왜 씹었던 거야? 근데 EJ 때. 나중에 잘 포장해줬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정 의원님도 씹었었어요? 많이 씹었지. 자기 맘대로야. 정답.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광주 갔다 오느라고 이제 방송 일부를 참여를 못했는데 115에 참여를 못했는데 오다가 그 택시 안에서 그 뉴스를 들었거든요. MBC 스포츠 뉴스. 네네. 아니 야구 소식 궁금해하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야구 소식이. 아니 스포츠 뉴스에 왜 야구 소식이 안 나올까 했더니 파업 중이구나. 그래서 괜히 뭐 해외 스포츠 얘기만 계속하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근데 그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기사를 해서 야구 늘 중계하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신데요. 저 MBC 스포츠 플러스, 이 엠스플 뉴스가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매체인데요. 네, 저희가 뭐 공유할 수 있는 처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공유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죠. 또 저희가 스포츠 이 온라인 매체이기 때문에 거기 또 영상을 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유 같은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생긴 건 영화 배우 같고. 고맙습니다. 저도 평소 이 전총래 의원님 팬이었습니다. 네. 저는 정청래고 전청래가 아니에요. 야구 선수 출신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언제부터 야구에 관련한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저는 제가 좀 30 넘어서 야구 기자를 했는데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스포츠 주간지에서 일을 하다가 저 모 포탈 사이트에서 야구 전문가로 오래 일을 했었고요. 지난해부터 엠스플 뉴스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티도 많아요. 그럼요. 네. 늘. 그러면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같이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야구 30년이 넘었는데. 근데 왜 이러세요? 잘 모르는 건 질문하지 마세요. 축구 잘 모르잖아. 축구 전문가세요. 저는 언제인데 프로야구. 야구 있잖아요. 저도 한때 미쳐가지고 박철순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야구 출범할 때부터 쭉 다 알아요. 82년. 네, 그러면 80년대에 끝난 것 같은데요. 뭐가? 정청래 의원의 야구는 80년에 끝났다고. 아니요. 그로부터 투수계는 다 알고 있어요. 장명부 투수라고 기억나? 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고인인자. 지금 15년 하셨다는 저 산미 팬이었어요. 산미 슈퍼스타즈. MBC 청룡. 그만해. 80년대 뭐죠 있어? 거기서. 이해창 선수라고. 80년대 뭐죠 있어? 제일 교포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백인천 감독 알아? 그래요. 근데 안티도 많아가지고 별명도 뭐 박펠레. 네네. 박촉새. 네네. 그런 거 들으면 어때요? 글쎄요, 그것도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생각해준 관심이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왜 그 악플이 많아요? 이 야구 같은 경우는 다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갈라지니까. 정치는 야당과 여당이지만 10개 구단 팬들은 다 여당이자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단에 조금 그 구단에 비판적인 논조가 있다면 또 언짢아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짢아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댓글로 죽이죠. 일단 본격적으로 KBO 얘기하기 전에 단독 돌발 질문. 네네. 엠스플 뉴스 지금 소속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엠스플 뉴스가 다른 매체하고 같이 있으면 왕따를 당한다. 네네. 뭐 카드도 주지 않는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낭설입니다. 낭설입니까?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한 2년이 좀 안 됐거든요. 1년 4개월이 됐기 때문에 이 KBO 기자협회에서 패스를 받으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지금은 패스를 잘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 왕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뭐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길을 가는 거고요.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이 네. 뭐 최규순 심판 사건 다 알았지만 그냥 안 때려 넣어서 과일의 맛과 영양, 식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모두 제로. 0%, 0%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샐러드 드레싱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물이나 탄산수에 희석해 입맛에 맞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초니까 요거 써가지고 파인애플, 오 좋네요. 식사를 밖에서 해결해야 하는 바쁜 정치알바 청취자분들에게 후식 음료도 좋은 골든 파인애플 초 1리터 22,000원에 모십니다. 정치알바 청취자들에게 30% 할인 15,400원에 초 할인 가격으로 소개한다고 하네요. 일주일간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 정치알바 청취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0% 할인됩니다. 주문 기간은 방송이 업로드되는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문을 받고 13일부터 일괄 택배 방송을 한다고 하네요. 네이버 쇼핑에 후르츠팜 식초를 검색하시면 상세 페이지와 관련 응용 레시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주문 및 전화 010-9402-8002 010-9402-800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르츠팜 골든 파인애플 초 식초 광고였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자, 박 기자님, 이번 아니면 또 다시 모실 데가 없으니까. 네네. 쭉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하는데. 네네. 일단 최규순 심판이, 지금 1심 재판 받았나요? 아니, 아직 재판 받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돼가지고요. 지금 불구속으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승부조작 뭐 지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구단 관계자도 뭐 비난은 가능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검찰은.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돈을 각 구단으로부터 받았는데 네네. 그 받은 게 대가성 즉 승부를 조작했다. 네네. 이거는 제가 봐도 밝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리면은 지금 검찰에서는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기.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뭐 싸움 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닌데 교통사고 난 게 아닌데 속여서 갚을 것처럼 돈을 빌렸다. 그걸 다 이제 도박 등에 탕진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에 대한 사기 범죄를 범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승부 조작을 뭐 밝히는 거 증거는 없으니까 어려워서 불구속했는 걸 보고 최규순 심판은 지금 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최규순 심판 역시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뭐 승부 조작이라든가 네. 그런 거는 뭐 기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야구가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팀의 그 최규순 심판이 구심을 봤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기록으로 나타나도 이렇게 세부 사항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요. 검찰이 이제 KBO로부터 많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최규순 심판이 구심을 받던 경기 자료를 다 입수를 했는데 제가 좀 다소 놀랐던 것은 그렇다면 야구를 잘하는 전문가들이 어떤 경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하지 않고 이 검찰 수사관들이 직접 그 기록지나 경기 내용만 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승부 조작 여부를 가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경기 기록지만 알 수가 없죠. 그건. 네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거 조사할 수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볼인데. 네.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든가. 네네. 근데 애매할 때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볼을 주든 스트라이크 주든 관계없을 때 유독 볼을 많이 줬다거나 네네. 유독 스트라이크를 많이 줬다거나. 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많이. 야,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이제 승부 조작 사건을 한번 탐사 보도를 해서 밝힌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작심해서 볼을 던지는지 네, 몰랐는데 이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선수들이 늘 과장된 액션을 취하거든요. 근데 지금 SNS나 인터넷상으로 보게 되면 최규순 심판이 했던 이상한 스트라이크 좀 판정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뭐 아웃이나 세이프 판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털어놓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네. 그럼 손수호 변호사, 네. 구단에서 돈을 네. 주면서 노골적으로 야 우리 좀 잘 봐줘 안 하고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그냥 네. 이렇게 돈 빌려달라니까 주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이거 네. 이번에 이재용 재판처럼 묵시적 청탁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겠죠. 여러 구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 사람이 이제 노름을 했기 때문에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습관적으로 돈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쓴 거죠. 지금 몇 개 구단이 정황상 드러난 겁니까? 지금 4개 구단. 4개 구단. 네네네. 근데 사실은 처음에 4개 구단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 뭐 둘,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랬었고. 네네. 근데 지금 4개 구단인데, 그럼 나머지 6개 구단은 이제 완전히 아닌 거예요? 밝히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처음에 이 두산 베어스가 자진신고를 했었죠. 저희가 지난해 8월에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 두산이 자진신고를 하고 나머지 9개 구단, KT 위즈는 사실 최규순 심판이 심판에서 물러난 다음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뭐 관계가 없고요. 나머지 이제 구단들은 1년 내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왔는데 뭐 기아 타이거스 이후에 검찰이 갑자기 조용했던 검찰이 이제 넥센 히어로즈 또 삼성 라이온즈 이 구단들도 최규순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는데 나머지 구단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검찰이 키를 주고 있거든요. 네, 검찰이 저희가 그때 기아 타이거즈를 한번 검찰이 수사 중에서 밝혔던 이유는 이게 또 한 번 축소나 은폐할 정황들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검찰에 뭔가를 작용을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터뜨렸던 건데 지금 역시도 이 최규순 사건의 진행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모른다. 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영란법에 심판이 들어갑니까, 대상에? 심판 안 들어가지 않나요? 그게 그 KBO 내규에 보면은 심판과 돈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돈 거래 말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생일이야, 심판 생일. 네. 그래, 뭐 술. 누가 돈을 줘? 술 좀 먹으세요 하면서 이거 줄 수도 있잖아. 네. 봉투 이렇게. 옛날에 안 있지 않았나요, 그런 거? 아니, 온라인 통장으로 줬다니까? 차명으로. 아니. 예전에는. 그렇죠. 네. 그런 악습들이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네네. 예전엔 진짜 뭐 심판 생일이면 이렇게 봉수도 주고 구단에서 술 먹으라 그러고 아니면 선물도 사주고 이런 거 예전에 있었죠. 그럼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어차피 기사가 나올 거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심판들이 3연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보통 3연전씩 치르게 되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의 돈 봉투를 받았어요. 어디로부터요? 네, 구단으로부터 받았죠. 네. 모든 구단으로부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촌지 뭐 본인들은 경비로 썼다고 합니다만 뭐 홈팀 그렇죠. 홈팀이죠. 옛날에 네. 과연 옛날일까요? 네. 과연 옛날만에 이렇게 3연전을 하면 뭐 어디 홈구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경비로 쓰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봉투를 건넸다 이거죠. 그렇죠. 봉투를 건네고 예를 들어서 좀 힘 있는 구단이나 잘 사는 구단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심판들이 경기 중에 배가 고프면은 최고급 초밥 세트를 선물을 주고. 근데 좀 예를 들어서 좀 가난한 구단이거나 정직한 구단들은 과자 세트를 놓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선수들이 느끼는 판정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과연 구단에게 돈을 받는 게 심판만이겠냐는 거죠. 저도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 복싱 경기에서요. 우리가 원정 경기 가면 항상 심판의 불리한 판정, 그리고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1대2로 이길 걸 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홈구장이 유리한가요, 야구도? 아무래도 유리하죠. 네. 예, 지금 정현님께서 너무 야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몰라서 그렇지. 홈 구단 승률이 높죠. 네, 높은데 이 승률이 높은 이유가 뭐 홈 관중의 열띤 응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승률이 높은 게 정말 돈 봉투 때문이라면 프로야구는 프로짜리 떼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공장에 하려고 해도 어느 구단에서는 초밥 주고 어느 구단에서는 까줘주고 어디가 100만 원 주고 어디가 10만 원 주고 하면 이 작가님은 참 초밥 주다가 과자주면 정말 화내는 사람이야. 난 때려가 할 거야. 참고로 저는 초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초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과자 좋아하십니까? 저는 김치찌개, 콩나물국밥 됐어.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요즘은 그러면 이런 건 좀 없어졌어요, 많이? 돈 봉투를 준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과연 그럴까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뭐 확실한 거는 2014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구단들이 일단 코멘트를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네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야구 심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판 자격증을 따나요? 이것이 정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보통 심판분들이 다 현역 선수 출신들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선수 출신들이고 예전에는 그냥 특채였죠. 근데 최근 들어서 심판학교가 있어서 성적 우수자들을 데려오긴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 심판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다 야구 손해배거든요. 네. 야구 손해배다 보니까 우리 야구 보시면은 선수들이 늘 타석에 들어설 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야 돼요. 투수들은 마운드로 가서 모자를 벗고 해야 되고 1루로 나가게 되면 또 모자를 벗어야 돼요. 물론 이게 서로에 대한 예의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선후배 문화거든요. 만약에 인사를 누가 안 해주면 보복당할 수 있는 거죠. 아, 불이익이 오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선후배 문화, 야구인 문화가 지금 잘못된 심판 문화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은 공채로 그렇게 심판하고 있어 뽑는다는데. 네네. 처우는 어때요? 연봉 이런 거? 예전에는 많이 박봉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심판 조장내 같은 경우는 연봉이 1억이 넘고요. 어이구. 네. 좀 대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구심하고 네네. 노심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무래도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내가 구심을 봤으면 다음 경기 1노심을 본다거나 하는데 여기서 또 적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고창급 이제 힘 있는 심판들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때 자기들끼리만 심판조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또 수당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밑에 심판들은 뭘 하냐? 잠실구장에서 제가 그때 한번 저희가 기사로 조폭이란 말을 썼어요. 왜 썼냐면 거기 심판들이 도요를 해서 이제 선배 심판들의 구두를 닦아주거나 네, 아니면 도요를 해서 인사를 하거나 쭉 늘어서 있는 장면이 정말 보기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사실 젊고 또 싱싱한 눈을 가진 사람들 또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들이 그런 큰 무대에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철저히 그런 젊은 심판을 배격하는 게 지금의 심판 문화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네네. 일단 자세한 KBO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주준희 기자가 지금 전화 연결 준비하고 있으니까 연결하고 난 뒤에 계속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3주 연속 정치 알바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주준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야구 얘기한다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사실 야구 전문까지는 아닌데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예. 기자 생활 처음 할 때 야구 기자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혜원인데 혹시 야구 기자 엠스플의 박동희 기자 아세요? 잘 알죠. 박동희 기자는 이게 야구 이론과 그리고 이론에 가장 정통한 기자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동희 기자는 제가 보기에 야구계의 주진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희 기자가 훌륭하시죠. 둘이 동갑이래요. 이제 두 분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기자가 기자 팬인 걸 제가 처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 기자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제 야구를 많이 쫓아다녔고요. 네. 이종범 형하고 친해가지고 이종범 형하고 목욕탕 친구입니다. 그래. 오늘 어떤 얘기를 김성근 감독하고도 목욕탕 친구입니다. 알겠고요. 목욕탕 얘기만 해. 목욕탕 얘기 궁금하지 않고요. 네, 목욕탕 얘기 궁금해 하시는데 다른 분.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려고? 오늘은 지금 제가 박동희 기자하고 손혜원 의원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KBO가 KBO하고 최심판 얘기를 하신 걸로 대충 짐작이 갑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근데 KBO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넥센에 방만한 경영, 특별히 이장석 구단주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예, 말씀하세요. 박동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장석이라는 넥센 구단주가 넥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지금 횡령, 사기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에서는 거의 다 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고 있고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은 면하고 굉장히 비싼 로펌, 김앤장 바른 이런 데를 써가지고 구속을 안 당하고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KBO가 냉정하게 그리고 적절한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흐트러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넥센에서 이장석 대표가 와서 처음에는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넥센의 적자 폭이 커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봤더니 식당 임대 수익권 그런 거 그리고 그다음에 광고를 따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돈을 가져다가 룸사롱에 막 투자하고 그래요. 룸사롱에 왜 투자하는 그런 거예요? 부분이 다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고
넥센의 비리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KBO에서 전혀 아무런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장석 대표는 최대 지위를 분명 잃을 게 분명한데 지금 적자폭이 검찰 수사 이후에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억대였는데 30억, 50억 하다가 지금 수백억대로 갑자기 적자폭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장석 대표가 다른 일을 그리고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 그러니까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KBO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주 기자님, 우리가 지금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박동희 기자님한테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렇죠. 네네, 한 번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야구계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 넥센의 문제는. 주 기자님께서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넥센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 대해서도 KBO가 전혀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늘 축소 은폐를 일관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렇게 현안 파악을 하셨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네. 주진우 기자가. 네네. 자, 그런데 기업체들이 프로야구 구단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어린이들의 꿈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프로야구 구단 운영이 굉장히 큰 이권이고 돈이 많이 남습니다. 선수를 한 명 사오는데 그 선수가 그 구단의 에이스 그러니까 4번 타자를 하고 에이스 투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2, 3선발 아니면 중견수나 유격수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4년에 한 100억 정도 해요, 몸값이. 그런데 그런 거를 따져보면 구단의 큰 규모를 알 수 있고 경영 규모를 알 수 있고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부를 거의 다 분식 회계를 하고 장부 조작을 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본다고 대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야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은 넥센 구단을 좀 찬찬히 뜯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동희 기자님? 저는 잘 모르고요. 무슨 말인지 특별히 넥센의 비리에 대해서만 굉장히 예민하게 주 기자님 그러시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각각 구단이 구단주의 입김이 너무 세서 방만 경영도 이루어지는데 KBO가 완전히 손 놓고 있다 이건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거죠.